올릴까? 뭐야? 고블린이네. 안녕하세요, 반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10년 동안 군에 있으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보고 싶어서 군복을 입고 왔습니다. 먼저 저는 만 21개월 병장 전역을 하고 바로 6개월 뒤에 특전사로 재입대를 해서 지금까지 만 9년 동안 복무를 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애초에 저는 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과거 사진들 보면 되게 찌질해 보이죠? 실제로도 이 시기에 제가 정말 찌질했습니다. 남중, 남고, 군대까지 해서 정말 끔찍한 삶을 살았죠. 운동을 배워본 적도 없었고 축구도 못했어요. 친구들이 세모발이라고 놀릴 정도였어요. 그냥 어차피 갈 군대 도피처로서 입대를 선택을 했고 특공대로 발령받아서 첫 자대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 모습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군대에서는 체력이 좋거나 아니면 공을 잘 다루면 남들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21개월을 똑같이 복무를 해야 하는데 나는 이 기간에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나에게 부족한 체력, 내 평생의 체력을 여기서 길러 나가자 라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깨가 넓어지고 가슴이 이렇게 펴지면서 외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학창시절에 항상 통제받아온 삶에서 완전한 이렇게 계급사회로 들어와 후임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감투를 써야 하는 상황도 겪어보면서 지금 돌이켜보니 부끄럽지만 나름 군인다워진 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인이 좋았어요. 내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을 전부 함께 바꿔주었으니까요. 그게 이 군복을 입게 한 재입대의 이유였습니다. 학생 때의 그 찌질했던 결핍의 모습이 결국 한 소년을 이렇게 특전사까지 오게 합니다. 저 자신도 너무 신기했어요. 일반 병사와 다르게 특수부대 훈련소는 정말 달랐습니다. 얼마나 얼차려를 받는지 한겨울에도 땀이 마른 적이 없고 매일 엎드려 뻗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바닥에 맨날 이렇게 조그만한 돌들이 박혀 있고 긁히고 했던 그런 상처들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동기들을 제가 지휘를 하면서 지휘관의 시야를 그때 이제 간접 경험해봤어요. 그거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조직에 정말 큰 조직에 조그만한 일원으로만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휘를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이해시키는 경험은 아무나 못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특전사 자대 배치를 받고 2024년까지 만 9년을 복무하면서 육체적으로 부담이 상당한 많은 훈련들을 해왔습니다. 와, 정말 특전사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마인드부터가 일단 달랐어요. 대부분의 이제 간부로만 이루어진 집단이다 보니까 원래 정규 출근 시간이 8시 30분인데 특전사는 새벽 6시에 출근을 해서 팀 운동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운동을 한탕을 하고 일과를 시작하죠. 그런데 특전사 일과 중에는 웬만해서는 꼭 2시간씩 체력 단련 시간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운동은 2탕이 기본이었어요. 그런데도 부족해서 체력이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은 퇴근 후에도 또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거의 4, 5년 동안 그 생활을 해오니까 그때서야 몸이 좀 적응을 하더라고요. 체력이 약하면 인정을 못 받는 곳입니다. 혹시나 입대하실 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군인이 체력은 기본인데 너무 체력만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부여받은 주특기 특성상 저는 미군들이랑 같이 이제 훈련을 할 경험이 많았었거든요. 얘네들은 근데 전술은 기본이고 파병가는 그 나라의 언어랑 정치, 외교, 경제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맡은 직무에 굉장히 충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인이 맡은 직무에는 본인이 마스터다라는 그런 자부심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파병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레바논에 2번 파병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아살라말라이쿰 정도밖에는 없어요. 물론 파병 가기 전에 약 6주 정도 소집 기간을 갖고 그 기간 안에 조금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있는데 너무 수박 겉핥기식이고 대부분 별 관심이 없습니다. 파병부대라면 평소부터 언어나 정치, 외교, 경제 같은 것들은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참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외국군이랑 비교해서 항상 체력은 한국군 1등이에요.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죠. 전쟁이란 게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드론 폭격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됐는데 그런 현대전의 양상은 기존에 우리가 군장 메고 산에서 뛰어다니던 시절과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런데 누구 하나 현대전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하물며 북한은 참전해서 피를 흘리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굉장히 소수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위치만 다르지 누군가는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여름이면 해상훈련,
가을이면 산악훈련, 겨울이면 혹한기훈련. 매번 똑같은 사이클이고, 그리고 400km를 걷는 천리행군까지 언제까지 걷기 훈련만 하려는지 전 이 부분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체력 좋은 게 무대받는 그런 문화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력은 그냥 기본이에요. 누가 더 공부하고 발전하려는 사람인지는 주위 동료들이 제일 잘할 거예요. 그래서 전 평소에 군대도 경찰 그 문화처럼 진급시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A급으로 들어왔던 그 인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B급, C급인 사람들과 하향 평준화되는 그런 좀먹는 문화를 많이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은 돈과 경제에 관한 그런 영상들밖에 없었는데요. 돈이 너무 중요하긴 한데 사실 군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저는 전역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그럼 나도 그냥 평타만 하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제 시야는 군이 아니라 밖을 향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게 명예든 돈이든 말이죠. 그리고 전역한 지금은 제가 공부하고 투자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과 경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전세 사기로부터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단 1,000만 원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게끔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도와주고 정말 고맙다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앞에서는 제가 군 생활 속에 좀 안타까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10년 동안의 군 생활은 찌질했던 저를 외적으로 내적으로 180도 다른 사람으로 성장을 시켜주었습니다. 자, 만약 군대로 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앞에서 유튜브를 촬영을 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한 소녀를 남자로 만들어주고 대한민국 1%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특전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발전된 우리 군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10년 동안 군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의 소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